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혹시나 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된다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언제라도 오염수 133만 톤을 바다에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장애물을 제거해 준 셈인데요. 인류가 처음으로 맡게 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IAEA와 일본의 결정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현주 의원하고 신인규 변호사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네. 대책위원회 네, 출범할 때 같이 했었죠. 네. 네, 국민대책위원회를 하나 국민 만들었죠. 대책위원회. 초당적 예. 국민대책위원회. 오늘 마침 아주 이슈가 예. 네. IAEA 문제부터 다룰 건데 두 분이 나오시니까 들을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저희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의 힘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구독자가 40만 명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100만 정어리 만들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 글래머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손 선풍기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카르디아님, 정정숙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백운기의 정치본색 직관하겠다고 오셨는데요. 카르디아님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행시의 달인이시죠. 3행시, 4행시, 5행시, 8행시 못하는 게 없는데 지난주에 여기 나오신 패널 이름 석자로 3행시 지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이현주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현주 의원님한테도 네, 받았습니다. 3행시를 이렇게 딱 적어서 보내주셨죠.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궁금한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제가요? 제가 제 이름을 또 읽기. 제가 오늘 뗄게요. 네. 이제는 완숙미가 느껴지는 이쁜 분. 언제나 지금처럼 변함없이 바른 말, 정확한 지적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길. 너무 막 정말 삼행시 달인이시네요. 달인이시죠? 예, 딱딱 그 신인규 변호사는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저도 친필로 적어주셨으니까 제가 읽기가 좀 부끄럽기는 한데 신. 띄워주시면 신선한 젊은 피, 정확한 지적, 속 시원한 발언. 인간미도 있고 생각도 깊고 미래가 기대되는 분. 규칙과 원칙 잘 지키고 나가면 한 정치할 사람.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그걸 또 카드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가 또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친김에 김유정 의원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민망해가지고 색깔도 딱 맞춰서 그렇게 예쁜 색깔도. 색으로 해주셨네요. 김철근 실장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바꿔서. 자, 제가- 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향 같은 향기로운 분. 오늘은 아이스 커피인데 유 유리같이 맑은 눈방울에 빠져버릴 듯한 매력적인 사람. 정. 정말 정이 가고 호감 가는 이쁘신 분. 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버전업해서 네. 써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은요? 이걸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읽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카드도 멋지네요. 김. 김밥처럼 속이 알차고 김치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 철.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근. 근래에 보기 드문 보수 측 인물. 오, 와우. 네. 네, 정확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 것은 패스하겠습니다. 100. 자,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예상했지요. 김유정 의원. 네.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negligible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뜻이죠, 그게. 예. 미미하다 이런 예. 표현인 거죠. 근데 완전히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사실 심각하다는 거고 당장 눈에 보이는 데서 희석해서 농도가 옅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30년간 향후 그 방류를 계속한다고 하면 사실 30년에 그게 끝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누적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뭐 예견된 결론이었고 예견된 결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라파엘 그로시 총장의 이제 그 보고를 보면서요. 한 세 가지 점에서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해 왔지만 하나는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2년간의 실험이었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개발해서 일본이 그 62종의 핵종을 걸르기 위해서 만든 알프스 자체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큰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보고서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박아놨어요. 뭐라고 했냐.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본의 그 방사능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을 안 하는 것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 IAEA 최종 결과 보고서에 근거해서 일본이 나중에 향후 WTO에 진소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큰 전제 세 가지가 이미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은 이 보고서를 내밀면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날짜만 잡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현주원 133만 톤이 맞습니까? 137만 톤이 맞습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예. 나는데요. 뭐 133만 톤이라고 하는 기사도 그 있고. 자체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고요. 일단은 저는 우선 이 IAEA 보고서에 대해서 마치 바이블처럼 이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한테 그 보고서를 갖다 주잖아요. 예. 왜냐?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평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 발주를 해서 그 IAEA가 그 발주를 받아서 그 용역 결과 평가 보고서를 발주자인 일본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런 게 있구나. 뭐 그걸 우리 참고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럼 100만 유로 애초에 나오는 얘기가 그 비용인가요? 영역 비용? 그게 뭐 저는 정확하게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IAEA라는 기구에다가 평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받은 거니까 이게 무슨 바이블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사 보고서 같은 걸 내잖아요.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할 때 M&A 할 때 실사 보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에다가 발주를 하면서 그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주한 사람의 의사가 거기 투영이 되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 거짓이거나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걸 안전성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원전 업계의 어떤 프레임 또는 이 정부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안전성 문제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 안전하진 않아요. 다만 기준치 이하일 뿐이죠. 그러면 기준치 이상이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면 이건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안 되는 상황이기 거고, 때문에 그 논쟁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근데 기준치 이하인데 안전한 건 아니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진 왜? 그러면 결국 뭐냐? 쟁점은 이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우리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리스크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뭘 판단합니까?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하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익과 비용을 분석을 해서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더 크면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감내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아마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이익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의 어떤 비용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익이 뭐냐? 그럼 비용은 뭐냐? 비용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안전성이 물론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리스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국내 국민들 반대도 있고 수산물 업계에 벌어지는 어떤 영업의 희생도 있고 손실도 있고 이런 비용이 큰데 왜 이 이익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를 굳이 꼽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원전 업계의 번영이라는 하나의 이해관계.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많은 예언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IAEA도 거기 부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일본하고의 전략적 관계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한미일 간의 이런 전략적 관계가 아니라면 이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국 이 문제 뭐냐 저는 우리 국민들의 철학적 고민을 안겨주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물을 마신다 만다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자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 세계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거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해관계하고의 비용 편익 논쟁을 해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결정을 마음속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 오염수는 133만 톤 또는 137만 톤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쉽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께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37만 톤이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건물이 롯데월타워죠. 예. 그걸 가득 채우고 한 3분의 1이 남아요. 굉장히 많죠. 또는 뭐 올림픽 기억 수영장 650개 분량 많은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거의 200배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거기 그 문제의 복잡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137만 톤이잖아요. 예. 30년이 버린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25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125톤이 바로 밑을 관통해서 뚫고 지하수가 흘러요. 합해지겠죠. 그 이유는 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금방 250톤이 되죠. 그런데 그걸 또 묽게 희석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 별로 깨끗하지는 않죠. 계속 번호죠. 100배 넣거든요. 예. 25,000톤이에요. 아하. 하루에 정확히 방류한다는 게. 그래서 25,000톤이면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개 정확히.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방류가 아니고 투기 수준이죠. 자, 이제 신영기 변호사, 지금 성균열 박사 말씀을 들어보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물 저물 합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양이 엄청난데 슬슬 흘려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콸콸콸 가는 정도다. 일단 양도 양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게 안전한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방류 이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방류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는 더 어렵거든요. 전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방류 이전에 정부가 좀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과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북핵 위기에 대처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안보 논리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제시한 바가 없거든요. 게다가 국민의힘 인사들이 과거에 2년 전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뭐 안보실장 포함해서 외교부 장관 또 지금 국토부 장관 다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적극 찬성하면서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적 상식에서는 아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그 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화되는 논쟁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한쪽 진영은 상대방에 대해 수사하라고 그러고 그 수사는 정당하고 자기 편이 수사받으면은 이거는 뭐 정치보복이고 탄압이고 늘 이런 식으로 사법을 정치쟁점화 시켜왔거든요. 이제는 과학의 영역, 환경의 영역, 우리 외교의 영역, 미래세대 영역까지도 다 지금 정치쟁점화를 시켜가지고 과도한 정치 논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집권 여당은 더 무책임하다. 전 이렇게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주의가 저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반대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의견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대가 나오면은 너 선전선동이다, 괴담이다. 이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저는 딱지 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과거 중세 시대 때 갈릴레이가 그 천동설, 지동설 논쟁할 때 사형 선고 받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면서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지금 중세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대책위원회 출범했는데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우선은 여야 이제 초당적으로 한 100분 정도 좀 참여는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로는 뭐 이현주 의원님이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이나 예. 또 민주당의 하원기 대변인이 그리고 저 포함해서 또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로 이번에 했고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의 이런 선전선동, 지금 현 정치권의 너무 수준 낮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말릴 필요가 없다.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생을 정말 대변할 주체가 좀 필요하다. 전 이런 의견을 이번에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시게 됐어요? 네. 과정이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좀 친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우리가 현안이라든가 뭐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날 이제 서균열 교수님도 모시고 또 그때 이제 의사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 전 회장님이시죠. 이분이라든가 하여간 전문가분들이랑 관심 있는 우리 친한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수 인사들도 상당 부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때 또 우리 당 당원들도 오셨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비공식적 자리에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이 이슈를 자꾸 몰고 가는데 그거 아니다.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서 85%가 반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한 반 정도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이거 진영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우리가 대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이게 투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 가서 어민들하고 상인들을 제가 면담을 직접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분들은 정말 생계의 문제고 당장 내일의 문제 아닙니까? 당장 내일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뭐 단식, 참외 먹방 하더니 이제는 똥 먹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수돗물, 정말 똥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과 비합리 속에서 국민들은 생계의 문제고 정말 이게 내 문제인데 이걸 대신 해결해 줄 정치는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게 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1번 당도 싫고 2번 당도 싫고 시민단체들도 의지할 수가 없다. 다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보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럼 이 목소리 그럼 누가 대변할 것이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불과 2년 전에 본인들이 정말로 머리띠 두르고서 반대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찬성해버리는데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차분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죄송한데 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렇게 계속 가면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도 결론을 못 내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이 돌아가면서 입장을 바꾸고 팽팽하게 마치 이게 팽팽한 이슈가 아닌데도 팽팽한 이슈처럼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대당을 돕는 어떤 배신자같이 취급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이라든가 어떤 견해나 국민들 다수의 견해나 이런 목소리 들어도요. 정치인들이 얘기를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맞다라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들어도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합의를 하기가. 저는 이게 거의 망국적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우리 욕 먹더라도 목소리 내야 되겠다. 욕 안 먹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책의 출범을 매우 의미 있게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수돗물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 마신 것은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광우병이나 사드 그때처럼 완전히 진영 간의 그냥 싸움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괴담으로 치부하게 사는 짓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진영 간의 싸움으로만 흘러가 버렸지만 이게 우리 국민의 건강, 인류의 건강이 안전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진영을 떠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만든 대책이라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저렇게 반지성적으로 나올 때 보다 더 과학적이고 근거 있고 논리적으로 무장된 그런 세미나나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좀 대책위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가입도 해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는 이것이 안전하진 않지만 기준치 이하인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부담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권자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가치관 논쟁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미래로 갈 것이냐, 건강권과 환경권 얼마나 중시할 것이냐, 희생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런 논쟁으로 좀 여야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아마 저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요 하나만 보태면은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자기 당리당략만 있거든요. 그래서 선전선동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위의 활동만큼이라도 선전선동을 배격하고 정말 국민들의 시각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동참합니다. 김철거 실장, 사실 이게 정말 인류의 미래,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게 달린 문제인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일본과 도쿄전력 입장에서 보면 해양방류가 가장 싸게 들고 그다음에 기준치 이하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국제기구의 보증을 통해서 이거 문제 없다는데 해양방류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인접국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위험하다. 기준치 이하라 해도 확인되지 않는 거다. 30년 동안 계속 방류를 하게 되면 그것도 희석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서균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우려와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최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거 안 돼. 그리고 인접국가나 국제사회에서 그걸 환기시켜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한 발 앞서서 IAEA 보고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날마다 일일 브리핑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려를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국민과 야당이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그럼 그 국민과 야당의 여론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더 압박하는 거죠. 아, 그게 외교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이 결과 보고서를 놓고 논평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논평이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혔는데 대번에 이제 일본의 관방장관은 이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해라. 문제 없지 않냐. 이런 태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인가요? 성일종 의원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에는 수입은 없다. 이렇게 못 박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극렬 반대했던 그런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윤석열식 표현으로 하면 괴담과 선동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이런 총체적인 이 난국에 빠져들어 있다 우리가. 그리고 저는 IAEA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불과 2년 전에 국토부 장관하고 계시는 원희룡 예.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는 당시에 IAEA는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센 기관이다라면서 상당히 불신을 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괴담과 선동의 논리에 도취된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내각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어제 국민의힘의 IAEA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2년 전에 원희룡 장관과의 지금 싸움 아니냐.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보고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보고서는 원전 업계를 대변하는 보고서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논쟁에서요. 환경 쪽이나 보건 쪽 전문가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예. 그분들 가끔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명예교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짐작컨대는 현재 얼마나 압박이 심하면 현직 교수들이 지금 못 나오시겠느냐. 근데 아까 제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도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가 저 엑스레이 찍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수산물 수입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수입을 거부한다고 수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WTO나 이런 데 제소를 하게 되면요. 어떤 근거가 없으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는 왜 차라리 가만히 있던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빌미를 주느냐. 아주 이게 지금 근시안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제 말씀인 게 2019년엔 WTO에서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 소리를 들어줬는데 향후에 일본이 다시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IAEA 결과 보고서가 있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최대의 걸림돌이 돼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자, 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버디 창승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물을 끓이면 튀어나오지 않고 죽는 것처럼 여러 경로로 섭취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해서 암이 걸리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겠죠. 은주님. 지놈들 말만 믿고 안심하고 먹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해야지 왜 책임을 안 진다고 합니까?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겠죠. 일본에서 미스타님께서 2,000행 슈퍼챗 보내시면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 제가 많이 좋아하는 네 분과 함께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반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해류 때문에 한국에 제일 나중에 간다? 너무 코미디하지 마세요. 일본 정부에서 왜 우리에게 거저 돈을 주겠습니까?
반어법으로 표현하신 것 같죠? 유안수님, 소금, 김, 미역, 멸치, 고등어, 조기 아무것도 못 먹게 생겼네요. 어부들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 아닙니까? 5959님,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수정님, 우유 한 컵 버리고 희석해도 물이 얼마나 필요한데 핵폐수를 그렇게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추억의 메텔님,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은 윤 정부의 저출산 장려 정책입니까?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출산하려고 하겠습니까? 출산 문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이게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게 당신 오염수 마실 수 있냐라고, 바닷물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손주한테 마실 수 있냐고,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 된다. 손주는 없어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여야가 갈릴 만한 일인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한번 생방송 토론을 해보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네. 서로 둘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토론하고서? 예.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옳고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책임을 져야지요. 그분 또 토론 잘한다며요, 토론. 예. 토론 잘하는 분이 그래 나와서 어찌 보면 여당의 의원을 정계 은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그분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 같죠, 김유정 의원? 그러게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하건 말건 우리 정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5선에 존재감 없는 여당 의원이죠. 이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울부짖음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부산 지역구 아닙니까? 어민들과 지역 구민들과 뜻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붙여서 일본도 지금 찬반이 팽팽해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찬성 쪽, 방류 찬성 쪽 여론이 뭐 한 5대3, 6대3 정도였다면 이때는 45대 40으로 팽팽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어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연립정권 하고 있는 이 공명당 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7월 15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인데 그 시기만이라도 조금 피해달라.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묵묵부답인 것. 그래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 시찰단 그렇게 막 꽁꽁 싸매가지고 비밀로 해서 갔던 분들 지금 아직 결과 보고서도 안 나왔잖아요. IAEA 결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요구한 자료조차도 제대로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급한가 보죠. 급하다. 예, 조경태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5선이긴 한데 방금 김민정 의원 말씀대로 별로 당내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3선은 민주당에서 했고 재선은 이제 보수 계열에서 해서 이제 5선이 됐는데 부산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검사 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역과 상당히 좀 위험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평소에 조경태답지 않게 상당히 용산 쪽에 좀 듣기 좋은 얘기를 확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씁쓸합니다, 사실. 아니, 저분 평소에도 그러셨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세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 선대위원장 제가 같이 했잖아요. 저도 선대위원장 했고 그때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떨 때는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또 두둔하다가 어떨 때는 엄청 열심히 또 막 비판하고. 근데 저는 저분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엊그저께 수조물 마신 분
그분이 5선인가 6선 아닙니까? 오선이죠. 5선이죠. 오선들이 문제는 또 지금 조경태 의원도 5선이에요. 국회에 5선씩이나 하신 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정부를 좀 두둔하고 싶어도 공천 때문에 말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아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분들이 국회 수장이 돼가지고 국회가 뭐가 되겠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뭔가 이렇게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저는 이제 반정치의 가장 그 대표적인 선수다가 반정치주의자로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분이 의원 정수 늘 줄이자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전 노래 부르는 사람들 저는 반정치주의자라고 하고 청산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정치를 5선씩이나 하면서 지금 그 5선이면 몇 년이면 20년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근데 지금 한국 정치를 다 배려놨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냥 정계 은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인은 숫자를 줄여서 의원들의 특권을 더 높이면서 자기는 한 번 더 해가지고 의장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럼 저는 조경태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가 지금 공개 토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개 토론할 때가 아니고요. 여당 내부의 의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내부도 조태용 안보실장 가셨는데 의원 시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고 박진 의원도 계시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들 내부들도 지금 의견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지금 또 반대쪽 저 외부 나와서 토론하겠다라고 해서 더 이걸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이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 떠먹은 거나 비슷한 버전의 저는 토론 제안이다. 저 그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조경태 의원 말에서 번전도 못 찾은 것 같아. 아니 저럴 거면은 그냥 비 내릴 때 산성비를 드세요 그냥 차라리. 산성비를 수돗물을 마시는 그게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마시겠어요? 그게 왜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기자들이 5선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기자들이 앞에서 사진을 다 찍으려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셨다는 많이도 거는 마십니다. 네, 일곱 번을 마셨고 참고로 옆에 있던 류성걸 의원도 마셨습니다. 그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두 분이 마셨어요. 예, 아니 유성걸 의원은 처음에 옆에 김영선 있다가 의원이 마시니까 당황했어요. 그 횟집 아주머니가 놀래시더라고요. 그걸 떠먹고 있으니까 아니, 횟집 아주머니가 놀래시더라고요. 그 자세히 보면 유성걸 의원께서 김현선 의원이 마시니까 그거 이러거든요. 당황했다가. 그런데 김현선 의원이 당신도 마셔봐 마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마셔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카메라 막 있는데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도 또 짭조름하니 뭐 이런 말을 딱 하는 바람에 이게 근데 그렇게 기사화돼 부끄럽지 버렸는데. 않을까요? 그래도 공천에 대한 욕망이 그 수치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잠깐 아닙니까?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다 정치하는 분들인데 한마디로요. 오선들의 추태이고요. 또 생방송 토론을 한다 한들 이재명 대표가 왜 조경태 의원하고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해서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몸값을. 지금 우리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무엇인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공천이 얼마나 마음대로 전행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오염수를 공천수라고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공천수. 아니, 그럼 마시면 공천이 되는 예전에 이제 5선, 4선, 5선 중진들은 정말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 대표나 지도부가 정말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중진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경륜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를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해법을 찾기도 했는데 이런 오선들이라면 뭘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인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천에 목매달면서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정신 차리고 공천 같은 거 연연하지 않고 정치의 본연의 어떤 자세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뭉쳐가지고 오히려 저분들 심판하는 대열에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고님, 김영선 의원이 물고기 배선물 투성이 수돗물 먹는 행위는 고상하게 표현하면 기괴한 행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친 짓.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대책위원회 또 두 분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한 2가지 정도를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무단 방류, 저거를 뭐 못 막는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막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네. 설사 일본이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발동해서 외교적인 항의와 또 중단 요청에 대해서 내지는 더 철저한 검증을 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일본 내부에서 자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금도 마련하고 지금 이런다고 해요. 그럼 국내에서도 그럼 윤석열 정부도 우리 지금 수산업계나 또 그 관광업계나 지금 삼면이 바다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민들의 분열, 국민들의 지금 끝없는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이제 둘러싼 진영 대결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입장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이 생각하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요, 끝까지 반대해야죠. 끝까지 반대하고 정부가 공식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에 압력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지금 보상 기금으로 뭐 수조 원을 책정해 놨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부분을 원인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일본 정부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어민들하고 이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금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 보상 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재판소에 저는 이거는 제소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제소하라고 압력을 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주권자를 대변해야 될 어떤 행위를 소홀히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위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또 대책위 차원에서 그 또 소송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가치관의 대립이에요. 근데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중에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시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나쁜 게요. 수조 원의 어떤 피해 기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더 그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대안을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체화시키고 콘크리트화 한다는 이런 거는 한 1조 원 들어간다는 거고 또 뭐 탱크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3천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340억 정도의 이거를 다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조원 기금 마련하는 대신에 정말 전 지구적 재앙을 오히려 그들이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정말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끝까지 반대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IAEA의 결과 보고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라에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야당과 국민들은 일단 명시적 반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그 인근 해역이나 또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지는 지금 예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얼마에 걸쳐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느 해역을 정해서 어디를 정해서 이거를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후속적인 조치 없이 무조건 지금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반응은 오로지 국민의힘에 겸허히 받아들이자는 얘기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이 저지른 어떤 이런 그 재앙적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야당이 좀 야무지게 감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 생각은 해보군요.
일본이 러시아한테 했던 그 방법을 좀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예.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러시아가 동해 핵폐기물을 그 해양 투기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결국은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결국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핵폐기물의 1600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면 지금 한국 정부가 일본이 러시아한테 했던 국제적인 그 공조도 이끌어내고 회의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비행기도 띄워서 그 시료 채취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압박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우려에 대한 답을 해야죠. 일본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접국가 다 모아서 이거 해양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여론도 만들고 반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최소한 그거 못하겠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왜 나서서 일본 정부 대변하듯이 합니까? 왜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야당한테 괴담, 선전선동 국민들 85%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과학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과학입니까?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뭐 스픽스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상당히 저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셨다. 굉장히 국론분열적인 언어고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저는 금기어를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부에다가는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뭐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 국민들이 일단 5년 동안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 건데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다, 선동이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적으로 돌리진 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국민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우리가 욕만 한다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막 나라 욕하고 세상 욕한다고 바뀌는 게 없거든요. 실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국민들은요, 한국 정부가 왜 일본 정부를 지키냐,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누가 지키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정부에다가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름이 국민대책이 아닙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도 여기 뭐 댓글에다가 그 홈페이지라도 올릴 테니까 서명이라도 한번 일부를 들어서 해주시면 좀 그 목소리가 좀 모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요 부분이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수조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안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당 의원도.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거 굳히면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쓸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있단 말이죠.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관광비가 그래서 있으니까. 이게 대안이 있는데 그리고 그 대안이 솔직히 이 기금 마련하는 것보다 더 싸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일본이 저는 이런 의심이 더 들어요. 비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일본은 오로지 계산기로만 생각하는 나라 비싼 것도 아닙니까? 있고 여기 IAEA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 원자로를 이렇게 세척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다시 활용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전히 폐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던가 씻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요. 아니면 이 상황을 이걸 다시 공개를 해서 이 지역을 다시 개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나중에 올 수 있다라는 정말 걱정이 죄를 짓는 됩니다. 거죠. 저는 이번에 각국의 반응 가운데 중국에서 나온 그 반응에 상당히 좀 공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나미가 났을 때 그렇게 국제사회가 너네 나라를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갚는 거냐. 그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났을 때 세계 각국이 일본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닷물에 그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데 그런 짓으로 갚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나이스가이 홍님이 IAEA로 사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미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영어 잘하시니까 IAEA 운전대 주세요. I, IC, A, AC, E, DC, A. LI. 딱 예. 저희 마음이네요. 네, 정말. 나이스가이 형님 아주 기발하게 사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에 이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한 뒤로 더 많이 나오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왜 갑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막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그 논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조국 전 장관과 싸우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 물러났는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날의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을 위해서.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촛불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냐 할 때 제1 과제가 제1 요구 사항이 검찰 개혁이었어요. 또한 언론 개혁이었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거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좌초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반찬거리가 아니다. 예, 두 발언을 들어봤는데 지금 뭐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가 나를 물러나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검찰정부 탄생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 책임이 두 사람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고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크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추미애 장관이 했다는 게 그 국민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제 다시 정치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물러나게 한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 때문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그 책임을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을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얘기를 하시지. 지금 이제 총선 얼마 안 앞두고 자기가 이제 정계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때문에 과거에 그 대통령과 총리를 비판하면서 현직
당대표한테 정치적으로 약간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예. 상당히 뭐 진실성이 있냐 이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저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어찌되었건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했고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뭐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말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하는 건지는 누가 봐도 뭐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이라면은 다 여러 가지 각자 억울한 점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침묵을 지키는 거죠. 그게 정치 도의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전 장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을 혜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5선입니다. 5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막 추미애가 옳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요, 조금 상황이 바뀌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 1년간 본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공천 받아보겠다고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응들을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신 일등공신 2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꼽겠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등 그 박해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체중이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고 지금 저 대통령으로 되는데 뭐 거의 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저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서운한 게 있고 지금 와서 본인이 명분 찾기 위해서 책임을 돌리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직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지만 양아치 정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기 변호사, 박원석 의원 아주 양아치라는 좀 거친 표현까지 쓰던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은 아주 비판적이네요. 근데 저 박원석 의원 말씀에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표,마하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검찰총장 시켜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나 단어만 다르지 행태는 똑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 끼리끼리.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답다. 추윤 갈등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정말 끼리끼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사실 추윤 갈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갖지 않습니까?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저도 뭐 경선 때는 사실 누구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관리만 했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본인만 모르고 전 국민이 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제 셀럽 정치의 저는 폐해라고 보는데 추미애 장관님이 지금 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지금 공익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비화를 터뜨리고 다니시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 같은 이런 셀럽 정치인들은 절대 반성 안 하고 자기 희생 안 합니다. 다 남 탓이고요. 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님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님하고 너무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계셔가지고 여당에 장제원이 있다면은 야당에는 추미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추미애 장관님 5선 하셨고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까지 했으면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거든요. 본인 역량에 비해서. 이제 물러나시는 게 역사에 도움이 되고요. 뭐 박지원 원장님, 천정배 장관님, 정동영 장관님 뭐 다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좀 나라를 생각해 주시고 좀 미래 세대를 이제는 좀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 현안에서 저는 뛰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니 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여성 정치인이 5선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정치 이 환경에서요. 그런데 아, 왜 저렇게 하시나. 좀 더 뭐 이렇게 남녀를 갈라서 그렇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모성적 어떤 애정과 이런 그 포용력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전략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검찰개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본인은 검찰개혁에 소신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을 가장 힘들게 만든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집권한 정권이 결과적으로 가장 검찰을 힘을 불어넣게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보복을 검찰의 손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영웅이 돼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적폐청산이든 뭐든 정권이 바뀌면서 그전 정권의 폐해를 갖다가 시정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할 때 절대 검찰에다가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좀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저 발언이 이제 뭐 듣는 사람 또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갈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데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귀국도 민주당이 지금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더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뭐 추미애 전 장관의 복귀도 한다면 도움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그게 효과적일 텐데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갈라지고 더 쪼개지고 투쟁력이 더 약화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번 차기 주자의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이 혁신위도 출범을 했고 향후 몇 년간 잘 이 정치적 상황을 핸들링해서 내년 총선에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과연 추미애 전 대표의 지금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도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당에 그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의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혁신이 출범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시라고 막 당부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고 그 다음에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수 여당도 이렇게 멋대로 오늘도 지금 방송법 시행령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령 통치하고 있고 공포 정치하고 있고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막 몰아가고 있는 이런 정치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선 패배하면 정말 이거는 끝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지금 이 지도 체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이나 모습은 저는 당에 도움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최경환 전 장관도 이제 지금 출마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절대 다수죠.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수의 여당하고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한 정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가 안 되고 거의 반정치적인 현상만 나오거든요.
제1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소수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거부하고 그게 막 여러 차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라는 자리 자체가 정치를 통해서 그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협상할 건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름이 있었던 중진들이 이른바 올드보이라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기대하는 그걸 통해서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비판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양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양당이 구심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 현재 상황은 원심력이 커지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추미애 이렇게 해서 밖으로 원심력이 커지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주류도 있는 데다가 과거의 친박 세력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원심력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총선이 임박할수록 더 격한 당내 투쟁들이 예상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신은기 변호사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렇게 면면을 보면 지금 이제 시점이 제3지대 신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뭔가 그런 일을 도모할 만한 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은 우리끼리 뭔가 좀 새로운 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근데 지금 이 3지대 논란이 조금 산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 사안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도 목소리 한번 내보자 그래도 참여하시는데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3지대는 제가 확고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국민들 다 아시고요. 새로운 정치 세력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이미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이루어내는 정치력 그리고 어떤 국민적인 바람과 에너지가 모이느냐는 별개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 안철수 바람을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들의 그 여론이 안철수라는 사람 예능 한번 나왔다가 그냥 끄집어 올려가지고 서울시장 내보냈는데 양보하니까 양보하는 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야 저런 정치구나 하면서 대선 주자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력이 떨어져서 그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국민적 에너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에너지를 확인을 하고 국민들이 먼저 나설 때 뭐가 정치인들이 나서야 일이 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서로 뭘 해보겠다고 다 손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거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전략이 있고 국민들의 뜻이 가장 우선한다. 저는 그 기조 안에서 3지대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는 아까 제가 신은기 변호사한테 드렸던 질문 똑같이 드린다면 혹시 가능성 보입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초당적으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리당략이나 어떤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거의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그냥 우리끼리 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뭔가 자기의 어떤 소신이 강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발전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제 삼정당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난립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정당이라는 게 3정당이든 1정당이든 2정당이든 결국에는 국회를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에 총선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한심한 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공학적으로 계속해서 3지대가 어떻고 양
양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그 잘못하면 기회주의적이 될 수가 있고 예. 우려가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3정당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21도 한라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답답하네요. 지금 대통령 만드는데 추 장관이 일조했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대선 후보로 만든 건 국민의힘이고 저희는 국민의힘이 정권 가져갈 거라면 유승민, 홍준표를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만들어버린 게 지금 국힘 의원들과 여당 지지자 언론 아닙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슈퍼챗 아까 미스타님 일본에서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렸고요. 할로님 슈퍼챗 보내주면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부분 반대하는데 이현주 의원님 페이스북에는 찬성 10% 분들이 몰려와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에도 국민 편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이현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현주 의원께 격려 글 좀 함께 많이 보내주셨고요. 몰려와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와 주세요. 예. 지금 뭔가 풀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임세은 식당 아이디가 임세은 식당인데 임세은 전 대변인인 것 같아요. 슈퍼챗 보내주면서 신인규 잘한다. 늘 응원합니다. 백운계 정치본색 최고예요. 보내주셨고요. 민인님 그리고 할로님 예 방금 소개해드렸죠. 슈퍼챗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분 선정 더 해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신데 올곡개님. 제가 퇴근하기 전에 종편 보시다가 욕을 하도 많이 하셔서 TV로 유튜브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연세가 있으시고 눈이 침침하셔서 잘 못하시고 제가 퇴근할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열혈 정어리대 일원이십니다.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엄마께서 글래무어 선크림 선전을 다 외우십니다. 이런 우리 엄마에게 선물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안 드리겠습니까? 제가 엄마한테 약한 거 이분 잘하셔가지고. 네, 올곡개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머니 드리세요. 예, 오늘 두 분 선정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광고 보시고요.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에서는 오염수 방류 레이더를 전 세계로 돌려서 세계 각국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뭐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카르디아님이라고 우리 애청자님께서 직관을 오셨는데 방청을. 예.
오늘 출연하시는 우리 패널들 이름을 다 삼행시로 적어서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예. 우리 김종대 의원 것도 만들어 왔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예. 김종대 의원 삼행시. 예. 저분이 삼행시 달인이에요. 아주 얼마나 근사한 행치를 잘 만들어 주시는지. 예. 김종대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 만들었는데 운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김치처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견해를 갖춘 분. 대단함을 넘어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김치와 종합 선물 세트라는 두 단어 잘 명심하겠습니다. 딱 어울립니다. 네. 자,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렇게 귀한 선물. 예,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도 우리가 오염수 방류 짚어봤는데 먼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일본하고 어떤 사이인지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렇게 해줬을 때는 뭔가 있지 않겠냐. 보니까 뭐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 국가도 했고 또 사무총장도만 10년이나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친원전 세력이고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숭배하는 기관이에요. 단 핵무기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분담금을 각국이 부담을 하는데 일본이 3위 부담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그 일본 원전의 오염수를 검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심판이 저기 돈 많이 내는 광고주 찾아간 거예요, 지금 구단주를.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한테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총장이 120페이지가 넘는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러는데 저런 짓거리 자체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국제기구고 엄정 중립 영역에 있어야지 왜 남의 나라 찾아가 가지고 홍보대사라냐고. 이해관계자, 이해갈등에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갈등에. 일본에서 돈 받아서 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서 일본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두 가지 대목이 들어가 있는 걸 언론이 놓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첫째, 모든 방류. 두 번째, 모든 오염수 정화는 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 이번에 IAEA 종합보고서에 또 나왔어요. 자긴 책임 안 진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리, 인증, 평가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해요. 4차, 5차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시스트 기관이다. 어시스트.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IAEA는 책임기관, 평가기관이 아니에요. 즉, 이 결정에 책임이 없다는 걸 이미 다 써놨어요. 보고서에.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어시스트,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이 상황은 처음 나온 보고서나 마지막에 나온 보고서나 불변입니다. 모든 문제 평가를 하는 논리의 기본 출발점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노상방뇨 사건입니다. 근데 그 노상방뇨한 놈이 보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세네. 그냥 서민이 노상방뇨한 과태료 물리면 되는데 이놈이 노상방뇨를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불법이에요. 이거 처벌받아야 그러니까 내 오줌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증명해봐. 내 오줌은 그냥 내 신장이 처리한 물이야. 내가 원래 깨끗한 생수를 먹어서 그걸 내 신장 여기 콩팥이 그걸 처리 한번 해준 거에 불과한 거야. 이게 인간에 해롭지 않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하면서 저쪽에 어디 대학 교수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줌에 보니까 암모니아가 있고 뭐 있는데 독성 물질은 콩팥에서 다 걸러낸 거고 이거 인간한테 해로워요. 그러니까 아니요. 모든 식품 건강치의 기준치를 밑도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거야. 봤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해가 확 되는데요.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화돼서 건강 기준치, 환경 기준치에 위배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원래 첫 번째 문제는 방류하지 말라는
걸 위배한 거예요. 노상방뇨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상방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해양 투기를 했다면 노상방뇨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오줌이 안전한지 더러운지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IAEA의 입장은 뭐냐? 그건 일본 정부 결정이다. 우린 권한 없다. 일본 정부가 다 결정한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노상방뇨한 게 위험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두 번째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알프스 장비를 운영했다고 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검증했냐? 그러니까 그건 일본 정부가 한 거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후적으로 그 나온 결과치만 평가를 한 거지 그 장비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 못한다. 왜? 일본 정부의 셀프 레귤레이션, 일본 정부의 자체 통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평가했다는 얘기냐? 그거는 주변이 별로 방사능이 안 나오더라. 도쿄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괜찮다고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평가한 거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걸 갖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나올 거다. 예. 저 오염수 정화 계획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나올 거다. 네. 그러면서 제 돈 많이 떼먹은 놈들은 주로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다. 제가 저번에 방송 나와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았어. 이번에 결론에 뭐라고 하느냐. 그 국제적 안전치에 적합하고 기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예. 봐봐.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 쓸 거다. 그런데 그 말이 문제다. 예. 인증됐다. 검증됐다. 증명되었다가 아니다. 아니고. 신뢰할 만하다고 쓸 거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IAEA에 빠져나간다. 이 서술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비과학적 표현이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IAEA가 이 종합 보고서를 다시 한번 봐도 검증한 적 없어요. 검증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거짓말은 안 했다. 자체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평가란 건 일본 정부 자신이다. 우리가 아니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 이게 종합 보고서예요. 사실 이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안전할 수가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한테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노상방뇨하는데 야 그 옆에 담에다가 오줌 쌌다는데 그거 우리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별로 없어. 이런다고 그냥 발 뻗고 자고 그냥 내비둬야 돼? 거기에다가 경찰이 하는 말은 알고 보니까 인체엔 큰 영향 없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오줌 싼 놈에 대해서 계속 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노상방뇨하니까 이해는 쉽게 되는데 자칫 이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노상방뇨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비교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자, 근데 근데 이해는 쉽게 됐어요. 그걸 또 그렇게 우기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신장을 통해서 걸러졌으니까 처리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나 또 여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는 또 그런 거였어요. 왜 다른 나라 다 조용한데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 야당만 이래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반발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네, 중국도 그렇고요. 도서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좀 반응을 알아보고 싶은데 먼저 대만도 반대고요. 예, 주일 중국 대사,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반응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可持续性缺乏充分的权威的验证，持续时间如此之长的这种排放行为，谁来监测？怎么监测？如何确保监测的可信性？海的通行证不能证明排海是处置核污染水唯一的、最安全的和最可靠的选项。 왜 우리 정부는 저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계속 순환 논법에 빠지는 건데 중국은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검증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얘기는 이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실은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안전하다는 게 검증된 바 없다 그러고 한쪽은 위험하다는 게 검증된 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논리가 상쇄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할 말을 한 거예요. 할 말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봐야 되는 게 애시당초 검증이란 건 없었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오염수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얘기하는 건 지금 둘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검증했느냐 그러는데 셀프 레귤레이션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저 말에는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염돼서 위험한 물질이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고기 광우병 이 논란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뭐 그거 먹으면 뭐 뇌가 구멍이 숭숭 뚫린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그 괴담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검증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다 대만도 반대하고 있고 파푸아 뉴기니아도 반대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안 나왔을 뿐이지. 왜 안 나오죠? 아니 다 언론 통제되고 뭐 기사를 안 쓰니까 그런 거지. 거기에다가 찬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뿐이 없어요. 미국. 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북한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북한도 반대입니다. 근데 북한 반응이 소개가 잘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건 만에 하나인데 작년부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정상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것만 2번이거든요. 유엔 총회 가서 한 번, 그다음에 G7 정상회담 때 한 번. 이거 왜 저러는 거야? 그다음에 마쿠 접촉이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거기에인데 그래가지고 뭔가 있나 하는데 지난달에 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납북자 문제를 일본이 다시 제기한 겁니다. 저건 또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빨리 만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염수에 북한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가장 반대할 법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건 일본이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주도 면밀하게 깔아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그지 중국도 어느 수준 반대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마쿠 외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만 왕따 당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냉엄한 국제 정세, 주변 정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세 속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짐작이 가고, 또 북한은 왜 그럴까 하는데 김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마쿠 접촉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정부가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장서서 막 이렇게 막아주고 괜찮다고 하고 수조물까지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우리가 과학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 간의 현수막 경쟁으로 이 문제가 전락했고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 논리에서 환경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주변화하면서 이 우리나라 공론 구조가 왜곡된 형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권위 있는 과학적 설명, 친절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데 대한 불안감과 상실감.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에이 아무렴 저 정도 얘기하면 위험한 물질은 아니겠지. 이러나 찜찜하기는 하다. 그러나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 요 회색지대에 국민 여론이 갇혀버려요. 갇혀버리고 이제 정당이 이제 싸움이 이걸 가지고 양극단에서 싸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의 지나친 홍보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치 논리로 다뤄지는구나. 이 진실만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는 조금 어떤 고지식층의 입장에서는 저 정부가 왜 저렇게 낯뜨겁게 오버하고 있어? 이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그래도 뭔가 공신력이 있고 공적 책임이 있겠지. 이렇게 대충 믿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관심을 거두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여론의 분리, 여론의 어떤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앞으로
각 특히 여당에서 공격적 여론 조성이 아주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릴 겁니다. 이제 시민과 시민의 감시, 시민과 시민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죠.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드는 이게 앞으로 다음에 펼쳐질 정치의 아주 핵심 민낯이라 이거예요. 김종대 의원께서도 지금 일부에서 출연했던 이현주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시지요.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떤 하나의 정부의 주도로 이렇게 환경 문제를 이데올로기화 하는데 끌려지지 않게 하는 백신 노릇을 하게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도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조직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불사하면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민주공화정의 백신이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자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이제는 천공을 설득해서 천공 입에서 일본 핵오염수 방류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의를 부탁드려야 합니다. 천공을 설득합시다. 일단 천공 스승께서 오염수를 직접 떠다가 콸콸 마셔 쓰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내가 진정성을 좀 갖죠. 그 해외 자주 나가시던데 후쿠시마 가셔요. 거기서 어민들하고 생선 먹고 바다로 아예 나가서 그 오염수 떠먹어 네가. 그 정도 정법 시대 정신은 있어야 그 정도 실천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이번 달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어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공명당의 대표는 해수욕 하는 기간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8월 달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튼 계획대로 방류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 해수욕 시즌은 피하자. 참 얄팍한 국내 정치 논리입니다. 결국 이거 방류 시기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들 해수욕 관광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이런 정도 문제라면 이게 국내 정치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연립여당은 뭐 완전히 방류 찬성으로 돌아섰고 공명당이 연립여당이거든요. 야당 색깔이 있는 여당이에요. 지금 자민당의 정책에 모든 걸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명당은 평화헌법 개정 반대, 그다음에 공격 미사일 보유 반대 이랬던 그 당인데 작년에 그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서 통과에 협조를 했고 이제는 평화헌법 얘기 안 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야당이 없어 지금. 야당다운 야당은 사라진 지가 오래요. 7개 정당을 다 연립여당으로 다 흡수해버렸고 저 외곽에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당 독재 이제 자민당 70년 시대를 넘어 100년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반대가 40% 정도 되는데 찬성이 그거보다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45%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조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곧 그 수산물도 자기들이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찬성할 수가 있지 궁금했는데 일당으로 이렇게 가서 정치 성향이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일본은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있어요. 오염수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니까 볼만한 기사가 안 나오니까 한국 언론에 네티즌들이 일제히 접속해가지고 그 조선일보 한겨레가 영문 서비스 하잖아요. 지금 그거 찾아보느라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 한국 언론 지금 원전 관련 그 조회수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해외에서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일단 통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독특한 문화, 그 상부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은 협조해야 된다는 아주 그 비민주적인 그 집단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된 거고 정부 캠페인이 있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여론은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반대에도 쩔쩔맨다. 자민당은.
일본이 전체주의적 성향이 좀 있지요. 군국주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5% 40%는 일본 JNH 방송, JNN 방송이 전화 여론조사 한 거고, 지난달에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것은 60%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60%씩이나 찬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직전 조사는 일본 국민들 75%가 반대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제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봐라. 일본도 60%가 찬성하는데 왜 우리나라 야당은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저기 3, 4월만 하더라도 모든 방송에서 일본 국민도 70%가 반대한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5월, 6월이 되면서 갑자기 이상해졌거든요. 이거는 적절한 언론 통제와 관제 여론 개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케팅, 여론 상징 조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 6, 7월에 별로 일어난 일이 딴 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언론에 나간 거죠. 이제 오염수 탱크 바닥났다. 더 이상 감당 못한다. 이러다가는 이제 그 후쿠시마 인근에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지면 일본 도쿄 전력 이제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 쫙 내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것이 체념적 여론으로 돌변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일본 언론 뭐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일본 언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 오늘 아침 주요 아침 신문 일면을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는데 미디어 오늘에서 보여주시죠. 이걸 보면 과연 지금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목들을 보면 조선일보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신문들이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그걸 지적을 하는 것 정도는 한겨레가 일오염수 방류 보증서 쥐어준 IAEA 이렇게 썼고 나머지 신문들은 전부 다 국제기준 부합, 국제안전기준 부합 이렇게 적었어요. 경향신문은 용인했다 이렇게 조금 가치를 부여했고 서울신문은 아예 제목을 사드 3대 조건도 압박했다라면서 사진은 IAEA 사무총장하고 기시다 총리 만나는 거 하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역시 여론의 양분 현상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적어도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민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비겁함에서 나타났다고 봐요. 도대체 우리나라 과학단체나 과학 연구자 집단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죠. 거기에 근데 전문성 없는 정치권이 뛰어들고 그다음에 언론이 뛰어든 건데 정상 국가라면 지금은 과학자, 의사, 기후 전문가들이 박 터지게 싸울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이 개인적으로 한두 명 나와서 떠든 게 다인데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과학자는 국민 여론에 찍힐까 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오염수에 반대하는 과학자는 괜히 나섰다 먹고 살 길 없어질까 봐 그래서 못 나서고 둘 다 안 나서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는 그래서 그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이나 대통령 말에 찬성해요.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등불이 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 밀어주고 보조금 주는 겁니다. 양심 지키라고. 그다음에 근대 이성과 과학의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라고 그 과학의 가치가 존재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전문가 논쟁이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현수막 논쟁을 하는데 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물 떠 마시는 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오염수입니다. 입에서 오염수가 콸콸 나와요. 공천수라고 그러던데요. 공천수가. 그게 가지고 독성 강한 오염수 폐수입니다. 폐수. 마쳐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굉장히 어떤 과학 파시즘, 하나의 어떤 과학의 권위를 자기들이 독점하겠다고 그러면서 과학을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에 맞서는 거는 국민의 10%만 적극적으로 떠들어도 그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우린 막을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게 방송이 뭐 왜 이래 조회수가 안 나오지, 집회 사람 왜 이래 안 나오지, 또 내 페이스북에 누가 공격이 들어오네, 이런 문제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게 없으면은 이제는 백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무장 해제돼서 이데올로기 되고 오염화된 과학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목소리가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전 시민을 믿거든요. 우리 사회를 믿거든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을 되찾기 위해서 백운계 정치본색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